오늘 대선 쌤이 오랜만에 영재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근데 경기용 과학고의 설립에 관련돼서 찬반 논쟁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참만 경기용 과학고로 세운다. 네. 근데 이게 찬성과 반대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이제 경기 지역에 과학고 네 곳을 설립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자체에서는 많이 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몇몇 단체에서는 이거 너무 또 특권 교육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네. 영재교육이 필요한 과학교육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특성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경기과학고를 만든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과학고 입시라고 하는 또 다른 입시 경쟁의 심화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냐. 그리고 일반고랑 과학고 간의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근간에는 과학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과학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어떤 겁니까? 과거에 이제 이게 명문대 진학의 좀 편법적인 코스로 활용이 되지 않았냐. 수단이 된다. 그렇죠. 과학고 가서 공부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학고를 통해서 의대를 가는 그 입시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가 내려졌잖아요. 네. 근데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고 진학 후에 의대를 진학할 경우에는 뭐 장학금도 취소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 교육계에 해먹은 논쟁이 있어요. 보편 교육에 대한 어떤 관점을 볼 것이냐, 수월성 교육이 과연 나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수월성 교육과 보편 교육은 서로 대척점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보편 교육 속에 수월성 교육이 있고 수월성 교육 속에 보편 교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 그리고 과학 교육 분야에서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위한 교육,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 어떤 겁니까? 이게 아마 이제 교육 불평등 그리고 일반고 황폐화, 한정된 재원을 과학고에 집중을 하고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고가 어떤 입시의 수단으로만 바라볼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야죠. 과학고를 나와서 명문대를 가기 위한 코스가 아니라 과학고를 가게 된다면 미래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다. 이런 걸로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하향평준화.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그래서 지금 AI 최첨단 기술 경쟁의 시대잖아요. 기술 패권이란 말까지 있고 우리나라에 그 어느 때보다 과학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근데 과학고 교육과정이 설립 취지에만 맞게 운영이 된다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기용 과학고 설립 취지가 뭡니까? 이제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도 이런 미래 인재 양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창의 융합형 인재, 이런 뭔가 과학으로 어떤 기술 혁신하는 그런 취지가 아마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가 이제 시작될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반도체에 대한 어떤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체제를 개편하고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사실은 굉장히 협소하고 편협한 내용인 거예요. 반도체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시대에 걸맞는 인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지은 건 아닌데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반도체라는 타이틀을 이제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 우리 기업의 경쟁력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게 반도체는 기술 변화가 무척이나 빠르기 때문에 그 특정 기술에 함몰돼서 인재를 키우면 그 기술이 변경됐을 때 그 인재의 효용성이나 앞으로 맞아요. 미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라든가 말씀하신 범용적인 첨단 과학, 그리고 좀 더 이
산업도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영역이 확장되는데 특정 영역에 집중된 인재를 키우는 거는 효과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저희가 초점화된 인재와 맞춤형 인재를 좀 차별화시켜야 돼요. 대성 선생님이 이제 제 마음을 읽으셨는데 저희가 특정 산업, 특정 시기의 산업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지속성을 갖지 못해요. 처음에 우리 반도체, AI,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양자 컴퓨팅, 어떤 그것을 통찰하고 그것을 통섭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형 과학고가 생긴다면 이 과학고를 통해서 길러지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생산직에서 생산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연구하고 그리고 선도하는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형 과학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입시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거에 대한 학부모님들이나 관계자들의 어떤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지자체와 협력하고 관련 연구기관, 관련 기업과도 연계한 뭔가 이 실질적인 산업기술과 연계된 인재를 좀 양성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요. 좀 외국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도 과학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과학수학 주지사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숙사형 학교로 운영이 되고 이 전념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이나 수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수준의 심화된 과학, 수학 과정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입시는 배제를 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입시에 기대할 수도 있지만 저 이 과학부 설립의 본질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정말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고도화된 인재, 하루하루게 바뀌어가는 이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맞춤형 인재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특성화된 교육을 하는 기관의 설립은 시의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거죠. 설립의 취지인데 실제 운영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과학고 비판을 받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과학고 졸업생들 상당수 정말 그 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학고가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의대 진학의 편법적인 수단이 됐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이런 악용 사례는 예방을 하고 특히나 지금 과학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과거로부터 그 김나지움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 같은 경우는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이라고 해서 과학 심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연구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교육 방향과도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인재들의 해외 유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도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데 전념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진로 설계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 과학고 같은 경우는 대학과 연계가 돼야 되고 대학을 넘어서 산학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국내에 뭐 하이닉스나 뭐 글로벌 IBM 같은 경우는 대학과 계약학과를 운영을 해요. 계약학과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마 지원도 하고 추후에 졸업을 하면 채용까지도 아마 같이 하는 그런 계약학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이제 어떤 본인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급 학교의 진학이나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로드맵,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인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는 엄청난 학고열, 그리고 거기는 이공계 중심의 이제 학고열들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인도에서의 인재들이 사실은 세계의 IT를 선도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우리나라하고 다른 특장점이 있냐면 세계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형쌤 아이온큐라는 양자 컴퓨팅 기업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거기 CEO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근데 우선은 공동 CEO가 있지만 네. 거기 이제 한국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왜 물론 미국이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펼친 거는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왜 한국에는 그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지 못하는가?
인큐베이팅을 할 수가 없는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그래픽 카드 AI 관련돼가지고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CEO가 중국계고, 그 다음에 이 챗GPT의 아성을 넘보는 이 중국의 딥시크가 이게 출시를 하고, 왜 한국에는 그런 과학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고 위기는 과학고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일부 우수 인재가 유출돼서 일반고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라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고의 위기는 일반고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나 교육 환경에 대해서 개선하는 게 노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특수 학교가 있죠. 어떤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어떤 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글로벌 어떤 교육 환경, 경제 환경, 사회 환경 속에서 혁신을 이뤄내는 주체가 있는데, 그 나이대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있지만 20대 대학생도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가상화폐 기술 관련해서 혁신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발현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영역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이게 전용이 될 것이다. 경영과학으로 만들었을 때 입시 중심으로 갈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맞춤형 교육, 특별한 인재를 맞춤형으로 키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는 계속 확충을 해나가야 돼요.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이 지금 심각하다라고 해요. 국내 연구 여건이라든가 처우가 많이 부족하다,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학고 논의에 앞서서 또 그런 과학 연구나 과학 연구 이런 토대를 좀 잘 마련해달라라고 저는 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 어디입니까? 우선 삼성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학교 교육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에 좀 얽매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개척보다는 과거에 성공했던 사례에 매몰돼서 그걸만 너무 집중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사회 변화 이끌어낼 촉매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정말 글로벌 대기업이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 발전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떻게 체질 개선하려고 하냐? 부사자장, 임원진에 있어서 젊은 인재, 새로운 시각을 가진 인재들을 이제 함께 인선해서 어떠한 집단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경기형과학고의 비전을 분명히 한다면 경기형과학고를 반대하는 그런 교육 구성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형과학고의 인재상, 그리고 이 인재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고 발전시킬 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형과학고에 오면 명문대에 갑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문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올 거고, 경기형과학고에 오게 되면 대학에서 이런 전공을 할 수 있고 이런 기업에서 혹은 이런 기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제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민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대학 유학을 간다 하더라도 다 거기에서 시민권을 받는 게 아니라 이공계 인재만 선별해서 받아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세계적인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공계 인재를 우선시하느냐?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중요하고 그런 과학기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안,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하드웨어 제시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과학교육이나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들은 많이 장려돼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가진 인재들은 특별한 교육,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분이 영재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마존이라는 혁신기업을 만들었는데 과학 인재를 양성을 하고 또 그 인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뭐 기술 연구 여건, 어떤 기업 여건이 함께 구축이 돼야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장 가능성이나 미래 비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저의 이제 제자 중에 제가 이제 영재 교육을 한 지 10년 이상이 훨씬 넘었죠. 근데 저한테 지금까지 이제 저하고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경희대 이제를 나와서 지금 의사로 재직하고 있고, 또는 한 명의 친구는 이제 어떤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어요. 근데 이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는 친구를 만날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주한다라는 거예요. 도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어떠한 기업 문화, 그리고 대학 문화, 그리고 학교 문화 속에서 창의성은 조장된다라기보다는 중간만 하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경기영과학고에 이제 기대하는 방식은 경기영과학고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영과학고가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교육과정의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선생님 이제 제가 특정 과학고를 거론할 수 없지만 여러 과학고들 한번 교육과정 운영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어때요? 새롭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까? 전통적인 어떤 교육 방식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했죠? 과학고 안에서도 계속 뭔가 교육과정 혁신과 커리큘럼, 뭐 대학 연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른 변화와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희 지역에 있는 이제 모 과학고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서울대 기숙사를 이제 봤거든요. TV 프로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과학고도 그 시설이 정말 7080 추억의 교실 모습. 물론 선진화된 교실 환경도 있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의 일부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 비춰졌어요. 그리고 어제 서울대 기숙사에 대한 그 보여주는 TV 프로가 있어요. 특정 프로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자습실과 똑같은 구조더라고요. 아, 과연 그곳에서 미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을까? 공간 구성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특히 학교 선생님을 뛰어넘어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어떤 강사들의 이제 놀랄만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빌 게이츠가 이제 MS 소프트웨어를 창업을 할 때, 근데 그 창업할 수 있었던 원인이 고등학교 때 세계적으로 몇 대 안 되는 그 컴퓨터를 학교에,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에 그 도입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시설이나 환경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 과학고에서 그만큼의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느냐도 조금 여건이 조금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과학 인재의 중요성, 그만큼 처우를 개선을 해서 의대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의 원인을 한번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 물론 의사도 사회적 효용성이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과학 인재 역시도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시기에 백신을 개발하고 하는데 그분들의 월급은 연봉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운동선수들 몇백억씩 받는데 그걸 비교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가치에 필요한 인재에 얼마큼 투자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느냐, 사회적 합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성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경기영과학고가 필요하다면 정말 특성화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물론 전통과학 굉장히 중요하죠. 어떠한 첨단 과학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산학협력 그리고 대학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전통과학과 최근 첨단과학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강사진, 교육과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 자체도 특성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과학고가 비판을 받았었던 이유는 입시 수단으로 전용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같은 경우 이제 조기 졸업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빨리 마치고 특정 대학교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금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많은 대안학교나 특수학교나 각종 학교들이 갖고 있는 특장점들을 보아왔어요. 그러면 경경과학고가 새로운 자리매김, 특성화 교육을 하기 위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면 그에 맞는 인프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교육 격차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 마지막으로 일반 학교에서도 과학실이라든가 과학교 여건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과학고에 못 가면 일반고에서는 제대로 된 과학교육을 못 받는다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과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달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